금지된 장난 르네 끌레망 감독의 영화 음악론.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영화 음악, 즉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 외국 영화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독립된 장르로 한 몫을 해오고 있는 영화 음악은 이제 흥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음악이 하는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영화 애호가들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본다. 이런 이유에서 금지된 장난의 명감독 르네 끌레망이 밝히는 영화에서 음악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은 영화 세계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이 원고는 제3회 동경영화제 심포지엄에서 한국 기자로는 유일하게 초청되어 취재했던 르네 끌레망 감독의 영화 강해 중 영화 음악 부문만 재구성한 것이다. 르네 끌레망 감독은 누구인가? 르네 끌레망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감독으로 태양은 가득히에서 기성세대의 고루함과 비뚤어진 젊은이의 모습을 결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영상미를 시도했다. 이러한 노력은 서정적 작품인 라이더스 온 더 레인과 스펙터클, 대작인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에서 적절하게 대비되어 나타났다. 장콕토의 도움으로 완성한 미녀와 야수와 철길 전쟁에서는 반체제적인 모습도 보였다. 이런 작품들로 인해 그는 가장 다양한 장르를 구사할 수 있는 영화 감독 중 하나로 대접받는다. 철길 전쟁은 배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철길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루의 일상을 담아 신실사주의 양식이라는 유머를 탄생시킨다. 2차 대전 이후 프랑스의 진보적인 신문인 레크랑 프랑카이즈에 재직하면서 영화 소재가 될 만한 사실적 토픽을 구하려 애쓰기도 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잠수함 속에서 피난민들과 독일 병사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지옥의 망령들을 발표한다. 이 영화에서는 좁은 공간에서의 인간의 심리와 그를 추적하는 카메라, 기법 등이 숨가쁘게 전개됐지만 흥행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후 말라파가의 벽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함으로써 체면을 되찾는다. 그 뒤로 그의 영화 주제와 스타일은 계속 리얼리즘을 추구해간다. 이는 1950년대 프랑스 영화계의 거물 제작자였던 클로드 라라와 그 유명한 금지된 장난을 완성시켜 기성세대들이 자행한 탐욕스런 전쟁으로 인해 파괴돼가는 순진무구한 동심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 작품을 본 프랑소와 트리포는 보잘것없는 일반적인 영화라고 평가절하 했으나 평론가 앙드레 바쟁은 트리포는 끌레망의 작품을 오해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하면서 르네 끌레망의 대표작 중 한 편인 제라드 필립 주연의 사악한 마음이 1954년 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다. 끌레망 스스로가 자신을 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둔 낙관주의자라고 자평하듯이 진보적인 정치의식과 도덕적 생각을 새로운 영화 기술에 모두 담으려는 영화인으로 평가받았다. 이하 강연 요지.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를 기억하십니까? 제 이름은 기억 못하시는 분이라도 지금 제가 무대에 나올 때 울려 퍼진 곡이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구나라고 알아차리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1952년 5월 9일 파리에서 첫 공개했던 금지된 장난이 세계 영화 팬들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절한 영화 음악의 활용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작품 몇 편을 중심으로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금지된 장난하면 곧 여주인공인 소녀 볼레트의 애처로운 모습을 연상하실 겁니다. 티 없이 귀엽고 애처로운 고아 소녀 볼레트와 친구 미셀. 볼레트가 피난민 수용소로 끌려가느라 역군해에 도착했을 때 혼잡한 군중 틈을 헤집고 미셀을 부르며 달려나가는 라스트 장면에서 여러분들은 볼레트를 동정하고 전쟁의 참혹함에 분노를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감정을 더욱 고조시킨 것이 바로 스페인 미녀인 로망스의 멜로디였습니다. 나르시소 예페스라는 스페인 기타 연주자의 곡을 제가 차용해서 썼습니다만
원래 로망스는 16세기부터 전래되어 온 스페인 민요로서 원제는 작자 미상의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 곡은 제 작품이 발표되기 훨씬 전인 1939년 타이론 파워주연의 투 영화인 피와 모래에서 처음 사용됐고 그 뒤 윌리엄 홀덴 주연의 애수의 크리스마스 등에도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유독 금지된 장난의 로망스만을 떠올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소녀의 티 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지켜주기 위한 신의 배려가 아니었을까요? 같은 곡이 여러 영화에 사용됐지만 제 작품은 영상과 음악이 가장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기에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영화에서 적절한 영화 음악의 사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곡은 그 뒤 클로드 치아리와 니노 로타에 의해 새롭게 편곡되어 오리지널 못지않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첫 발자국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클로드 치아리는 현재 일본으로 귀화해 살고 있는데 제가 동경영화제 참석을 위해 이곳에 와서 10여 년 만에 회우했습니다. 로망스가 기타 연주곡이므로 스페인의 전통악기 하면 기타가 연상되실 겁니다. 일찍이 베토벤이 기타의 음색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듯이 저도 이 기타란 악기를 매우 좋아하고 제 작품 주제가에 늘 사용해왔습니다. 고향 사람인 클로드 치아리의 어쿠스틱 기타 선율은 듣는 이에게 미묘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 만큼 감명을 주는 뛰어난 연주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일본에 정착한 것은 아마 라 플라야 히트 이후가 아닌가 합니다. 이 곡은 그리스의 바실리 조르지아데스 감독이 발표한 붉은 랜턴 주제가로 사용됐는데 네덜란드 기타 연주 그룹 로스 마야스의 조 바네터가 작곡한 곡으로 이 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영화의 일본 공개 때에 안개 낀 밤의 데이트란 제목으로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음악 때문에 영화도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입니다. 정말 클로드 치아리는 아주 세련된 감각을 지닌 연주인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러브 테마는 영원합니다. 이와 함께 니노 로타도 제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인입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무명이었던 알랑 들롱, 마리의 라포레의 태양은 가득히도 니노 로타의 선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기억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길, 부배의 연인, 전쟁과 평화, 달콤한 인생, 대부, 나일, 강의 죽음 등 실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르의 명곡을 썼던 음악계의 대부입니다. 그의 곡도 대부분이 하프와 기타 그리고 스트링스에 의한 반주 음악으로 늘 우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